안녕하세요. 서재걸의 그린병원입니다. 오늘은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. 여자의 일생이 길지만 딱 3번으로 모든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생리, 두 번째 피임, 세 번째는 임신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네,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여자가 이제 딸이 태어나죠. 근데 언제 변화가 있느냐? 일단 호르몬이 생기는 부분이 4세 정도 되면 호르몬이 좀 생겨서 그 다음 변화가 뭐냐? 바로 여성은 초경을 한다는 거죠. 생리. 일단 임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임신할 준비는 뭐냐? 지방이 엉덩이와 허벅지에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제는 아이 가져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때 초경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는 12세, 13세 정도 돼서 초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, 초경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2년 정도 안에는 성장을 하지만 2년 뒤부터는 성장이 아니라 아이 가질 준비를 하는 여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왜 초경을 너무 빨리 하면 키가 안 자란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, 그때는 키 성장이 아니라 엉덩이, 허벅지, 자궁 성장이 훨씬 중요한 거죠. 여자의 일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생리가 시작된다는 건 아주 축하하고 축복받고 기쁜 일이지만, 키 성장에 대해서 많은 포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의미도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초경이 뭐를 의미한다는 걸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생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생리는 우리가 월경이라고 하거든요. 한자로 보면 달마다 지나가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배란이 됐다고 치면 이 자궁이나 난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, 이번에 정자를 만나서 임신이 돼야지라는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. 근데 못 만났어요. 그럼 실패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자궁 내막을 이만큼 쌓아뒀다가 임신 안 됐네. 그래서 다 떨어뜨려서 내보내는 게 생리혈이거든요. 그래서 생리주기는 쭉 이렇게 연결돼서 생리 시작하는 1일째 첫 번째 날이 있습니다. 그리고 15일이 되면 배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29일이 되면 다시 생리가 시작됩니다.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타입입니다. 28일 만에 생리하는 사람. 그래서 우리가 28일형을 가장 기준으로 잡고 있고, 우리가 보통 한 달은 30일이거나 31일이지만 실제 산부인과에서의 기준은 4주를 한 달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임신 주수를 얘기할 때도 10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10개월이 아니라 40주. 그래서 여러분들이 28일이 한 달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, 달력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여기 이제 달력을 한번 이제 보시면 8월 2일 날 생리를 시작하는 사람이 28일 주기로 생리를 한다면, 8월 2일 날 생리하는 사람은 한 주, 두 주, 세 주, 네 주 뒤에 다시 생리 예정일이죠. 28일형이 되겠죠. 만약에 2일 날 생리를 했는데 3주 뒤에 생리하는 사람은 21일형이 되겠죠. 나는 생리를 굉장히 늦게 한다고 하는 사람은 35일형. 그래서 5주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사람. 이런 게 있습니다. 2일 날 했는데 28일 날 생리하는 사람은 4주 만에 생리하는 것보다 이틀 전에 생리하거든요. 2를 빼면 되죠. 26일형입니다. 그래서 여성들의 생리 주기는 3주 만에 하거나 5주 만에 하거나 모두 정상입니다. 대신 4주 만에 하는 게 평균적으로 가장 흔하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본인이 어떤 형인지에 대해서 최근 3개월 동안의 생리 주기를 알고 있는 거는 임신과 피임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
그래서 이 생리가 의미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난자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난자가 한 30만 개 정도 성숙해서 가지고 있다가 평생 그 배란이 되면서 한 개씩 나오게 돼요, 보통은. 그래서 1년에 생리를 12번에서 13번 하겠죠.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니까 그러면 12~13개 정도의 난자가 나오고요. 이걸 40년 동안 하거든요. 그러면 이게 평균 480개에서 520개의 난자가 나오는 거예요, 평생. 그래서 평균 하면 한 500개죠. 그래서 시작이 임신할 수 없다가 초경하면서 임신할 가능성이 생기다가 여성은 35세, 5년마다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25세 때가 제일 피크가 되고 30세 때 떨어지고 35세, 40, 45, 50 되면 이제 그 생리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기형아 출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35세가 기준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35세 전에 결혼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임신 그리고 또 그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태어나서 초경을 해서 35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임신 기간이라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태어나서 50세까지의 삶과 50세부터 100세까지의 삶, 이 두 삶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성은 생리랑 관련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특별히 여성한테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호르몬 변화하고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호르몬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사의 일생이 있다는 거, 그리고 그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예를 들어서 생리가 28일마다 해야 되는데 40일, 50일, 뭐 60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있다라는 뜻이고요. 적어도 생리는 1년에 4번은 꼭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생리를 계속 안 하고 있다면 병원을 찾으셔서 원인을 찾으시는 것도 좋고 안 한다면 뭐 호르몬 주사나 호르몬 치료로라도 이 출혈을 시킨 거죠. 한 번은 비워줘야 됩니다. 이 보통 제가 이제 자궁 설명을 하겠는데요. 여기가 자궁경부, 맨날 우리가 자궁경부암 하는 자궁경부고요. 여기가 이제 자궁 몸통이고요. 여기서 생리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출혈이 되면 이게 생리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생리가 떨어져 나오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것도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통풍은 남자들은 많은데 여자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그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이 생리혈을 통해서 여성들은 나오게 되거든요. 그런데 여성도 생리를 하지 않으면 남성과 별로 다른 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내가 생리를 1년 동안 안 합니다. 그건 자랑이 아니고 3개월 전에 병원 가서 체크해 보시고 가끔은 이 자궁경부라는 부분이 너무 입구가 막혀서 생리가 밑으로 안 나오고 오히려 이렇게 밖으로 나팔관 통해서 복강으로 역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생리통이 더 심해지겠죠. 여기가 아주 막혀 있었을 경우는. 그래서 병원을 가서 확인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. 이 막히는 경우는 이걸 뚫어주면은 생리혈이 나와버리면 통증이 사라지니까요. 예, 그래서 여성이 생리를 하는 이상은 반드시 분리한 게 있죠. 바로 빈혈이죠. 내가 생리를 하고 있으니까 빈혈은 주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어지럽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때 기간이 그래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기간입니다. 만약에 7일 이상, 그래도 며칠은 더 보는데 10일 이상 해버리면 그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. 생리가 됐건 자궁 내에서 출혈이 됐건 열흘 이상 지속되는 생리처럼 보인다면 병원을 꼭 가셔서 원인을 알아봐야 됩니다. 가끔은 난소에 혹이 있거나 자궁에 혹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면 그 여성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생리통은 왜 생기느냐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마 협심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심장으로 산소가 가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자궁도 똑같습니다. 생리통이. 자궁으로 산소가 덜 가서 생기는 통증이에요.
그래서 생리통도 마찬가지로 근육으로 자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. 예, 결국은 그 통증을 없애는 방법도 산소가 잘 가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게 자세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배설하는 것도 다 상관이 있겠죠.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으로 노폐물이 충분히 빠져나간다면 상대적으로 생리 쪽으로 노폐물 빠져나가는 기회를 줄일 수 있겠죠. 근데 소변 대변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생리혈에 이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물질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사람이면 변을 잘 보게 만들어야 되고, 소변을 너무 자주 안 본다거나 참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, 그럼 결국 뭡니까?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이 반려 안에 들어있는 좋은 유산균들이 충분해서 배변 활동이 워낙 좋고 소변도 잘 보게 된다면 생리통도 훨씬 줄일 수 있다. 그리고 현미를 볶아서 그걸 이제 우려 나오는 물을 만들어서 매일 먹으면 그 물이 흡수가 잘 되면은 이뭐 생리혈통에서도 충분히 잘 노폐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, 이제 그걸 못하면 정체되면 생기는 게 통증이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맹물이라 그러죠. 그러니까 맹물 먹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현미나 보리나 이 곡물을 가지고 우려낸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일단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, 등을 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생리, 자궁을 모두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척추에 있는 신경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등을 펴서 자세를 바로 하는 스쿼트나 또 이 여러 가지 배우는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, 그렇게 되면 이 자궁 주변의 근육들도 굉장히 강화가 돼서, 근육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산소를 잘 보낸다, 피를 잘 보낸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자궁에 대해서 알고 또 이 생리 주기에 대해서 잘 공부하셔서 더 좀 성숙되고 또 건강한 여성의 몸으로 또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